2024년 11월 14일입니다.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어, 좀 어디 다녀오느냐 올리질 못했고요. 오늘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대 매매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타이틀로 좀 적어놨고요. 테마는 트럼프입니다. 그 외에는 테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시장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음봉 전환이 되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관만 매수를 했는데 기관에서는 투신이 977억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1831억 매수.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게 방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490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제는 2400포인트까지 조정 받겠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24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1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들이 이제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개인이 1236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뭐 거의 300억, 400억 매도를 하다가 그나마 뭐 30억 쪽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억이죠. 기관이 1376억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이거는 단타라는 얘기예요. 단타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전에 2022년에 저점까지 지금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격이 한 660포인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이유는 아실 거라고 보고 있죠.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은 아니죠. 외국인 쪽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트럼프 보게 되면 국내는 ATM기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트럼프 관련된 종목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반대 매매를 좀 조심하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이겁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네요. 그쵸? 그리고 수정이 오늘 새벽이었는데 7월 고점 이후 5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락세에서도 빚내 저가 매수 반등 못하면 반대 매매로 청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7월 중순 약 4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신용 잔액이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지게 되면서 추가 하락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신용 융자 잔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담보 비율이 140%예요. 140%. 근데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87,600원에 신용융자 1,000만원, 현금 1,000만원치 매수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1,115.6%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담보 유지를 밑돌아서 추가 증거금을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대로 반대 매매로 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을 또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그냥 딱 봤을 때 하한가 두드려 맞으면 반대 매매가 계속적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반대 매매가. 그러면 삼성전자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일단은 이때는 그렇게 많이 개인들이 매수는 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때부터 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계속 물타기를 했다. 그리고 이때가 61,500원이었고요. 거의 4%밖에 하락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15%. 그러니까 지금 20%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20%. 그러니까 10%만 지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다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4만 6천 원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반대 매매 때문에요. 반대 매매 때문에 4만 3천 원, 4만 2천 원 요 수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 매매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전에 2019년의 저점이었던 3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다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생각은 4만 3천 원, 4만 2천 원 요때는 매수가 맞다라고 봐요. 물론 반대 매매가 터진 다음에 매수가 진행이 돼야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거의 5%는 더 빠져야겠죠. 5%, 10% 하면 5, 10%는 더 빠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 터지고 42,000원 부근이 지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 그러면 38,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 국내 의사들 뭐 약사들 이런 얘기 들어보게 되면 차라리 삼성전자 팔아서 코인 하겠다.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악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잠깐만 보게 되면 일단은 3분기보다 당기순이익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당기순이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안 좋고 지금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레거시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 가격도 한 번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섹터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섹터는 트럼프입니다. 조선 남북경협 방위선 전쟁 및 테러 미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석권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레드 스윕을 달성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고요.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한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 전체 의석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확보해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할 각종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변도 뭐 일기와는 다르게 트럼프 당선인을 뭐 제재할 수 있는 후보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는 게 지금 남북경협 방위선 전쟁 및 테러 조선 기자재가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제거 모듈러 주택 건설 기계가 상승을 하는 거고 아래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양자 암호, 뉴욕 증시에서 아이언큐,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아르깃 퀀텀 이 양자 컴퓨터 업체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양자 컴퓨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속되온 가운데 아이온큐가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오른팔이죠. 머스크는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스페이스X가 나사에서 열린 화성 탐사 프로그램 분석 그룹 설명회 화성에서도 지구의 스타링크와 같은 군집 위성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마스링크라는 이름의 이 군집 위성은 스타링크열 레이저 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며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화성 사진 촬영에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로켓랩이라든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다음에 인튜이티브 머신스 등 우주 관련 업체들이 주가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볼게요. 전력 전선설 이거는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겨냥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6건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전선 및 전력 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내려가 보게 되면 금리가 이제 뭐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12월 달에 뭐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줄어들겠죠. 금리 인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PF 부실이 지금 올 한 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뭐 아파트를 사던가 어째던가 하는데 금리 인하로만 아파트를 산다?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건설 테마, 남북 경협 요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GS건설 DLENC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영검영 이화공영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회사들 혹은 원자력 건설할 수 있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 빼놓고는 저는 그렇게 뭐 희망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계속 상승을 했죠. 어제 뭐 가상화폐가 쭉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뭐 관련주들은 뭐 떨어져도 버티고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종목들이 섹터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SS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법인 LG에너지 솔루션 버테크가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ESS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구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IM증권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테슬라는 제외인 거죠. 테슬라는 제외고요. 테슬라가 지금 뭐 운전석 없는 그러니까 뭐 핸들 없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게 다 규제거든요. 이 규제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전기차 전환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기후 협약 탈퇴, 환경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국, 기업 평균 연비 규제나 차량 배출 규제 등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IRA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은데 뭐 전기차에 주는 세액공제라든가 인센티브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IM증권은 분석을 했고 삼성증권도 역시 2기 초반 정책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2025년에 2차전지 전후방 산업, 공급망 모두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간의 기간 조정만 가지고는 안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도체가 뭐 며칠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전까지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오전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에 막 무너지더라고요. 칩스법 폐기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인력을 4% 정도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슈마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제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6.31% 하락을 했는데 이게 8월 달에 원래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고요. 만약에 16일까지 제출을 안 하면 아마 상장 폐지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내년 1월까지 아마 연장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5만 원을 하회를 했죠. 뭐 얘기로는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SK 하이닉스가 5% 하락하다 보니까 모회사인 SK 스퀘어 역시 8%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광군제가 예상과 달리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알리바바가 2019년부터죠. 2009년부터 매년 11월 11일 날 여는 대규모 쇼핑 축제로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참가해서 실제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 알리바바와 징동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 증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광군제 효과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래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중국 문제가 되게 되면 엔터도 그렇게 좋지는 못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어제부터였죠. 엔터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칩스법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늘어나게 되면 해외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하면 당연히 버는 돈이 굉장히 좀 많은데 중국 때문에 지금은 좀 물음표가 됐습니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여전히 뭐 오늘 JYP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SM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저거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지금 뭐 트럼프를 따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조금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엔터가 물음표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하나만 더 보자라고 하면 게임 산업은 그러면 돈을 많이 안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게임이나 뭐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다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나 뭐 미국 쪽에서 게임이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괜찮겠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거 하나 종목 하나만 볼게요. 요거까지 얘기를 좀 하고 특징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셈, 대동,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11월 달에 매수한 종목들이 요 종목이고요. 관심 종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심 종목은 나오지 않았고 요 종목들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종목 하나만 볼게요. 네이버. 저항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박스권 한쪽으로는 하단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작은 박스권이 하나 있다가 계속 무너졌었거든요, 올라오면. 그런데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2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잠깐 이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좋네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 좋아지는 내년까지 보셔야지만 어, 다시 한번 2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해서 23만 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은 제가 보지는 않고 차트적으로 나와서 잠깐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제노셈. 제노셈도 오늘 뭐 급등이 나오다가 전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지금 8,800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00원이 지지선이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대동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로봇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슈가 좀 됐다가 뭐 오늘 같이 한번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좀 아쉽네요. 이제는 하단까지 밀릴 것 같아요. 7,920원대까지 밀릴 것 같으니 한 5% 정도 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4.7%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 수혜주로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항을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고 저항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빵 뜨게 되면은 12,500원대까지 돌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4.7% 마감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잘 버티고 있네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68,000원대까지 한 10%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잠시만요. 4시 6분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자회사 감자를 하네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자회사 감자를 하네요.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은 그냥 이것도 밀리지는 않는데 힘은 없네요. 밀리지는 않는데 힘은 없습니다. 15,000원 저점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오팜은 화장품주인데 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14,200원에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전에서라도 빠져나오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의였죠. 그러다 보니까 횡보장세가 좀 이어졌던 거고요. 이제 주의가 풀렸으니 흐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뭐 우주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보시는 봐야 될 가격이 18,0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는 오늘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엊그제 나오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주가 하락이 커지는 CB 리스크라든가 뭐 분양권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금융 비용이 허덕대고 있다.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해라. 결론 이렇게 좀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HL만도 HL만도는 제가 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방송을 못했으니까 그쵸? 그 전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을 거예요. 37,500원. 그 지금 올라오는데 37,5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제 정리하는 게 맞았네요. 어제 정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나투어는 반등이 나왔네요. 아, 중국 이슈가 있는데 그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분기 실적 개선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HL만도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을 하나 고르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 종목이 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변동폭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미 트럼프 관련주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ETF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국 쪽의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냥 미국 겨냥한 ETF가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4일이고요.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방송이 좀 늦어졌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까지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미국 반도체주가 언제 상승을 하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지금 봐야 될 건 엔터는 그래도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을 해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보자. 그다음에 게임주도 중국 쪽과 미국 쪽 양쪽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쪽을 보고 매매를 좀 이어가 보자. 이렇게 지금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20, 30대는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매매에 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